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간 채 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각 당 대변인 따로 모시고 막판 판세 또 남은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호순으로 진행합니다. 신현영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먼저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자, 이제 동선도 메시지인데 오늘 마지막 유세를 용산역 광장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매우 어려운 선거입니다. 어려운 선거. 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새 정부에 대한 출범에 대한 뭔가 기대와 또 격려가 지방선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 논란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혼란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용산 집무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 현 정부의 그런 오만과 독선,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1야당에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어려운 선거다라고 하셨는데 목표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는 보통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몇 석을 가져가느냐 이걸로 이야기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요? 예, 상당히 지금은 뭐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싹쓸이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4곳에 대한 그 판단이 있고요. 박빙인 곳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끝까지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적어도 가능성 있는 몇 군데 광역 지자체 후보의 그런 인물과 그리고 우리 당의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신다면 그래도 최소한 4개 이상은 그리고 뭐 잘 됐을 때 7개 그리고 8개까지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투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4곳이면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3곳이 호남에 있고 예. 제주가 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좀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보는 곳은?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높은 거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일 거고 여기를 포함해서 재보궐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7군데 중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한 곳 3곳은 어느 정도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계양을도 매우 중요한 우리 선거 결과가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께서 열심히 지금 지역 주민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경청하고 또 호소하고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워낙에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낮은 지지율이 반영돼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선대위원장도 맡았고 사실은 계양에서 시작해서 바람을 쭉 불어보겠다 이런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계산이 약간 어긋난 거는 원인은 뭘로 좀 파악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또 호재로 국민의힘에는 작용한 반면 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비위 그리고 좀 지도부의 그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악재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더 변화와 쇄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대선 패배 평가에 대한 냉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그 요인 분석과 함께 인적 쇄신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변화 쇄신의 그런 민주당이 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쇄신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런데 그 86그룹 용퇴와 관련된 주장이 있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관련한 논의가 비대위 안에서도 좀 더 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거 국면이라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대위보다는 선대위 체제로서의 지도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인적 쇄신,
그리고 여러 청년 그리고 젊은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충정에 대해서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마 깊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586으로 특정을 짓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정의와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586 용태론으로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과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막바지에 김포공항 이전 관련한 논란이 좀 크게 불거졌어요. 지금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고 말씀 나눌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걸 좀 전제하고 있고, 김민석 총괄본부장 초창기 연구 과제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공약입니까? 연구 과제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저희 오늘 송영길 후보와 같이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송영길 후보의 여러 가지 진심 어린 그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공론화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의 여러 가지 우선은 우리 수도권의 그런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김포공항 주민들의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지역마다 지방선거다 보니까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감안을 하고 앞으로 김포공항 이전이 우리 전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중앙 정부에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김포공항의 이전에 대해서는 송영길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작년 7월에 오세훈 후보도 아주 검토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고요. 또 지금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온 국민의힘 후보 원희룡 지금 장관의 이전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분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동안 발언을 했던 것들을 이번에 공격 삼아서 막말 공약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상당한 네거티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거티브를 국민의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의 간사인 조홍천 의원도 그 대선 때도 검토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발언도 또 있었잖아요. 대선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검토하고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론화를 막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든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의해서 이해관계나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 우리 주민들의 그런 주택 공급의 해결의 대안으로서 정말 좋은 공약인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의 초기 단계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지사 선거 상황 좀 짚어볼까요? 오늘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후보죠, 지금은. 예. 네. 재산 축소 신고 관련해서 선관위가 일부 사실로 확인했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투표소마다 게시를 하게 되죠. 선거에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아주 상당한 심각한 범죄라고 봅니다. 저희는 범죄다. 예, 공직 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라면 이전에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정말 투표 놔두고 며칠 안 돼서 이렇게 확인이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사전 투표를 했던 우리 많은 유권자 분들은 속고 투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김은혜 후보는 막말 시리즈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거짓 상황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는 KT 인사 채용의 문제, 그리고 가짜 경기맘 코스프레, 그리고 이제는 재산 허위 사실 유포까지 정말 문제 있는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회에서도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를 계속 해왔고 선거 과정에 갑자기 새로 드러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무자의 착오일 뿐이다라는 게 일단
김은혜 후보 쪽의 해명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내용을 봤는데요. 16억의 재산 미만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 166명이나 됩니다. 총액이 16억에 미치지 못하는. 예. 네.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재산이 16억도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실무자의 착오로 16억이라고는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빌딩이 15억이거든요. 그만큼 시가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금액을 감춘 것이다. 이것이 과연 실무자의 착오일 것이냐. 그렇다면 그런 실무자의 착오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김은혜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은혜 후보 쪽의 공격 포인트도 좀 있죠. 그 명절 선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이런 문제 제기를 김동연 후보 측에 좀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잠깐 보시죠. 2017년, 18년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 명절 선물 일감을 몰아줬다 이런 취지예요. 경제부총리 시절에.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김동연 후보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건 사실이 아니다. 네거티브를 위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국민 여러분, 특히 경기도민께서는 우리 김동연 후보의 그런 민생 그리고 경제부총리 출신의 그런 일자라는 후보로서의 신뢰가 깎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일축하셨어요. 자 충청 쪽 상황도 좀 보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대전 내려가서 예산폭탄 이야기 꺼냈고 일단 인물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뭐 권성동 대표께서 대전에 예산폭탄 확실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역 가실 때마다 다 예산폭탄 투하를 하실 건지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그런 막말을 하시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종의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그리고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인물로서 그동안 그 지역에서 유능을 표현하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경우에는요. 과학기술 중심 도시 대전을 그동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또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일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전에 대전 시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는 의심을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지금 대전시장 후보께서는 막말 대표 3인방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의 그런 경선 후보 캠프 본부장이었던 거, 즉 지인이었던 거 이거 외에는 특장점이 없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대전과 세종 우리 시민들께서는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더불어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저희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광역단체장 4곳은 확실하고 선전하면 7, 8곳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기대하는지는 대략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현안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리죠.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하는 내용이 일단 통과가 됐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행정부의 인사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검찰공화국 그리고 법무부 공화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폭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그리고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 더 많은 쇄신 과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일 정말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서 국회 안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낱낱이 말씀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7시간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인사 참사, 그리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저희가 최소한의 정말 지방선거에서의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너무 절실합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국민을 정말 바닥부터 저희가 찾아뵈고 경청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변화 쇄신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현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